자, 반갑습니다. 머리 당신의 커트를 진행하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커트했던 걸 가지고 오늘은 이제 아줌마 펌을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줌마 펌 중에서도 이제 벽돌 패턴에 관련된 거에 이제 오늘 파마를 말 거고요. 사실 파마를 마는 거는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파마 마는데 가장 힘든 거 뻗치는 거죠? 파마를 말고 나서 뻗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가장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파마를 마는데 막 뻗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주상은 어때요? 둥글죠? 로또는 어때요? 로또가 둥글어요? 둥글죠. 이렇게 옆으로는요? 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자, 주상이 둥근데 로또가 사각형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머리가 뻗치겠어요, 안 뻗치겠어요? 뻗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서 커트를 하다 보니까 뻗쳐요, 안 뻗쳐요? 커트를 통해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커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파마를 선정할 때 로또 때문에 우리가 뻗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원장님이 로또라면 로또 이거 아니야 이거 줘 그러면서 손 막 때리고 그랬잖아요. 우리 저 엄청 많이 맞았어요. 이거 로또를 이거 줄 때 왜 이거 주지 막 그러면서 한 어느 때는 막 5개씩 제가 준비할 때도 있었어요. 이것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그러고 선택된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 진짜 그런 경 많았단 말이에요. 공감하시죠? 그런 경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커트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커트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탑에서부터 밑에까지 똑같이 말하라도 드라이 파마가 나와. 지금 그 드라이 파마가 나와요. 예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사각 커트해서 그런가 봐. 사각 커트를 하고 수술 쳐놔서. 그쵸? 그때까지는 그게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사각 커트를 하는 게 아니고 라운드, 전체 두상에 라운드 커트를 해놓고서 파마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뻗치는 머리가 없이 안으로 너무 소수 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머리를 말리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말리기만 해도 너무 손질이 편해. 원하는 데만 볼륨이 짱짱하게 살고요, 원하는 데만 볼륨이 완전히 죽어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느낌대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 제가 생각했다 보니까 파마는 커트구나. 커트가 답이었다. 파마는요, 커트가 답이었던 거예요. 커트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뻗쳤던 거예요. 그리고 커트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파마가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 퍼머 커트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커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각으로 커트를 해면 머리가 무조건 다 뻗쳐요. 그리고 라운드로 커트를 해놓으면요, 안으로 쏙쏙 다 들어가요. 근데 주상은 어때요? 주상은 둥글죠? 근데 주상은 둥근데 뒤에는요, 우리가 다 라운드로 만들어놔요. 맞아요, 맞아요. 다 만들어 놓죠? 근데 앞에는요, 다 사각으로 커트를 해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자, 뒤에는요, 원포인트로 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원포인트로 해서 온베이스 커트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수평이 아니 라운드지만 시각적으로는 라운드지만 실질적으로는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수평이란 말이에요. 수평대로 커트를 하니까 우리가 머리가 뻗치는 머리가 없어요. 뒤에 머리는. 근데 앞에 머리는 다 뻗쳐버려요. 왜 뻗칠까요? 사각을 해놓으니까 사각으로 스퀘어로 우리가 파트를 타서 커트를 진행을 해요. 여기까지만 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앞에 머리의 둥근 두상에 이 부분이 머리가 뻗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기 원장님이 오늘 아까 질문을 했어요. 원장님 커트를 했는데요, 앞에 머리가 자꾸 힘들어져요. 이 부분, 그쵸? 이 부분을 라운드로 이렇게 만들어줘 보세요. 머리가 뻗칠까요? 안 뻗쳐요. 그쵸? 얘가 뻗치는 거예요, 얘가 뻗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머리 떨어졌을 때 이 머리, 얘가 뻗쳐요. 얘가 뒤집어져요, 얘가. 만약에 커트를 이렇게 해줘 보세요. 뻗칠까요, 안 뻗칠까요? 안 뻗쳐요. 라운드로, 모든 선을 라운드로 커트하는 것들은요, 머리가 뻗치지 않아요. 하지만 사각으로 뻗치는 거는요, 두상은 둥근데 떨어지는 선은 사각이면요, 모든 머리가 다 뻗치게 돼 있어요.
그걸 라운드로 만들어주면 머리가 뻗치지 않다는 거죠. 그 라운드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라운드 만드는 거 아주 어렵습니다. 그쵸? 두상이 사각이 아닌 라운드이기 때문에 라운드대로 커트를 하게 되면요, 내가 똑같은 루트, 만약에 1호로 다 말았어요. 1호로 전체 다 말았어요. 그래도 머리가 안 뻗쳐요. 라운드로 커트를 해놓으면. 근데 내가 그렇게 말지 않으면 라운드를 말아도요, 얘네들은 다 뒤집어져요. 막. 머리 말리면 다 뒤집어져요. 그쵸? 그건 뭐예요? 항상 사각으로 커트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그런 개념의 커트를 했고, 우리는 항상 뭐예요? 앞에는 후다의 개념보다는 전대의 개념을 더 많이 배웠어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뭐예요? 전대의 느낌보다 후대의 커트가 더 강해요. 자, 참고로 어떤 손님이, 저희 홍콩에서 오신 손님이 있어요. 그분도 한 3개월에 한 번씩 저한테 오시거든요. 홍콩에서. 저 글로벌이에요. 손님이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홍콩 손님이 와서 저한테 머리 하시고 파마도 하고 가세요. 근데 그 손님이 하는 말 뭐라는 줄 알아요? 거기서 홍콩에서 한 20년 사셨어요. 그 손님 외국 사람들은 웨이브만 나오면 다 파마인 줄 알아. 외국 사람도 웨이브만 나오면 다 파마인 줄 알아. 그러니까 전대각, 후대각 이런 개념이 없어. 웨이브만 나오면 다 파마 잘했어. 오, 브라보, 파마 잘 나왔어. 왜냐면 그 나라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외국 사람들은 파마를 많은 거에 파마가 나오는 개념 자체가 신기하거든요. 파마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파마에 걸렸다는 거에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파마를 말하는데 뻗쳤어. 원장님, 저희 할 말이 있어요. 파마를 말하는데 왜 뻗쳐요? 어? 다시 오잖아. 뭐 해달라고? AS 해달라고 오잖아. 파마 말하는데 뻗쳐나고. 파마를 말하면 무조건 뭐예요? 문화 파마는? 파마를 들어가면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고정관념이 바뀌어있어. 우리나라는 깔끔하게 파마를 말하면, 아가씨도 그러잖아.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 갖고서 저 이거 해주세요. 했어.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똑같이. 왜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인지 가능해요? 가능해요?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있잖아. 그쵸? 파마를 마르는 건 뭐예요? 파마에 마르는 주 목적이 뭐예요? 파마를 마르는 주 목적. 내가 집에서 손질하기 편하기 위해서 파마를 마는 거예요. 그럼 파마는 뭐예요? 2차적인 거예요. 그쵸? 근데 더 대박은 내가 손질할 때 파마를 말아서 내가 손질할 때 내가 2번 손질할 걸 1번만 손질하면 어떨까요? 그쵸? 내가 그루프를 말아서 모양을 잡는 것보다 내가 말리기만 해서 스타일이 딱 나왔어.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커트라는 거예요. 커트를 잘했을 때 그 느낌이 나와. 자, 그러면 커트를 잘했어. 퍼펙트하게 잘했어. 그럼 파마의 종류도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파마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그냥 기능사에서 배웠던 파마와 우리가 지금 머리 달신의 커트에서 이제 배우는 파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파마의 패턴들이 있어요. 우리는 맨날 기능사에서 배웠던 사각 패턴이 최고라고만 생각을 했어. 아니다. 파마의 패턴이 정말 많아요. 이게 잘 안 지워져요. 힘들어요. 자, 파마 패턴이 뭐냐면요. 정말 많죠? 그쵸? 요거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기능사 시험 볼 때 했던 거 직사각 패턴. 지금 이제 이거 이제 안 하죠? 그쵸? 이거 없어졌죠? 요거 다음에 이제 우리 오블록 요즘 많이 나오는데 기능사 시험 볼 때 오블록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체계가 바뀌어서 아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직사각 패턴만 안 해요. 근데 이제 패턴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통상 이제 여러 가지 6개 중에 패턴이 있는데 직사각형은 뭐예요? 이거죠? 그쵸?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그릴게요. 죄송해요. 이거죠? 이게 직사각형 패턴. 그쵸?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들. 근데 이거 말하는 우리는 파마를 이렇게 말하는 거 드라이 파마 잘 나왔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무슨 방향성이 있어? 없지. 두상은 둥근데 사각형으로 파마를 하는데 지금 근데 현실적으로 60% 이상이 이렇게 말고 있어. 전국의 미용실의 60% 이상이 아직도 이렇게 파마를 말고 있다고. 두상이 사각형인데, 아니 두상이 라운드인데 아직도 사각형으로 파마를 말고 있으니 파마가 드라이 파마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여기서 지금 얘기 안 하는 사람도 다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맞죠? 다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쌍용에서 솔리드 말하면 다 이렇게 파마 말아. 그리고 드라이 파마 안 돼. 그리고 파마 안 나왔대. 자, 벽돌 패턴. 이렇게 벽돌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벽돌이죠? 이게 벽돌 패턴이에요. 하나 들어가고 양쪽에 두 개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고 양쪽에 두 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계속 벽돌 쌓는 것처럼 지그재그로 쌓는 걸 벽돌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응? 자, 윤곽 패턴. 윤곽 패턴은 뭐냐면요. 두상이 둥글고 모발이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는 우리가 두상을 봐도 어떻게 옆면을 봤을 때 여기는 넓어요 좁아요? 좁죠? 여기는 넓어요 좁아요? 넓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 컨트롤 해야 되잖아 우리가. 맞아요. 컨트롤 해야죠. 그래서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부채꼴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채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게 일직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직경은 뭐냐면 로트의 굵기가 일직경이에요. 직경이라는 건 로또의 굵기를 일직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가 일직경이면요. 여기가 1.2에서 1.5 직경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넓어지고 얘가 좁아져요. 맞아요. 그쵸? 얘가 일직경이면 얘가 1.2에서 1.5 직경에 넘어가면 얘가 부채꼴에서 넓어지고 얘가 좁아져요. 이걸 우리는 윤곽이라고 해요. 윤곽 패턴이라고 해요. 우리 컷할 때도 이거 해요 안 써요? 써요 안 써요? 쓰죠? 그죠? 우리 컷할 때도 이런 패턴 써요. 왜? 이런 컷 패턴을 쓰다 보니까 머리가 흐름이 굉장히 부드러운 스플라인의 라인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런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확장은 뭐예요? 확장은 하나의 기준점에서요. 방사형으로 펴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확장이라고 해요. 이걸 확장이라고 해요. 하나의 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 이렇게 원형이 있어요. 원형이 있으면 네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요거만 한다 그러면 뭐예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의 확장이다 그러면요. 4분의 1 확장. 네 가지 두 개의 면이다 그러면 뭐예요? 2분의 1 확장. 4분의 2 확장, 2분의 1 확장.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자,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쓰는 파마 패턴이에요. 전 세계에서. 왜? 근데 전 세계에서 쓰는 파마 패턴인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어. 그쵸? 아, 맨날 이것만 가르치니까. 시험 볼 때도 맨날 이것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패턴인데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머리 다시는 커트의 베이스는요. 얘네들이 베이스야. 이 파마 패턴의 기준을 통해서 나온 게 커트 기법이 이 파마 패턴을 통해서 나온 게 머리 다시는 커트의 베이스예요. 재미나죠? 파마로 커트 기법을 개발을 했어. 재미나지 않나요? 어?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요. 다중 포인트. 얘를 뭐라고 그래요? 원 포인트. 물 쓰죠? 영어 나오죠? 다중 포인트, 원 포인트예요. 자, 오블롱은 뭐예요? 오블롱.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게 오블롱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그럼 파마를 말할 때는 어떻게 파마를 말아요? 가운데에 확장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다시 파마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만날 때요. 이 부분에 만나는 지점과 이 부분에 만나는 지점과 이 부분에 만나는 지점에 이 사이에 있는 요만큼 빈 공간이 있죠.
이 빈 공간과 얘네들이 만나요. 그래서 얘가 겹겹이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만나는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이렇게 만나서 가요. 또 요 부분에 이렇게 층층층 계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요 생기는 부분이 여기가 또 이렇게 또 만나요, 이렇게. 얘가 또 이렇게 만나요. 또 여기 층층이 또 생기죠? 밑에가 또 얘가 또 이렇게 또 만나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S의 컬을 만드는 게 오블롱이에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S컬. 파마를 통해서 S컬을 만드는 게 오블롱이에요. 오블롱은요, 세 개의 로트, 세 가지의 로트가 대각 파팅이 세 가지가 나왔을 때 오블롱이라는 말을 써요. 두 가지만 나오면 뭐예요? 대각 파팅. 좌대각, 우대각 파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좌대각, 우대각이 연결이 되면서 세 가지 이상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오블롱이라고 얘기해요. 요즘에 기능사 시험 이렇게 봐요. 우리 옛날에 미용장 공부할 때는 이게 단곡코스였어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이 오블롱이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로트 이제 파팅을 섹션을 나누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로트가 우리 저기 일반 그 로트 크기 있죠. 로트가 한 8cm 정도 되거든요. 8cm 정도 돼, 그러니까 로트가 모발에 들어가는 양이 한 5cm 정도 들어가야 돼요. 얘네들이 싸우지 않고 걔네들이 이 겹겹이 톱니바퀴처럼 딱 다 맞아야 돼요. 근데 머리는 둥글어요?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둥글죠? 이 둥근 걸 어떻게 맞출 거냐 이거지. 사각도 아니고 벽돌도 아니고 사각으로 딱딱 찍어낸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맞춰서 해야 돼요. 근데 그런 파마를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빗질이 잘 됐다. 내가 포지션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트레이닝이 되다 보면 나중에 커트도 그렇게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게 바로 오블롱이에요. 자, 프로젝션은 뭐냐? 프로젝션은 이렇게 일렬로 가는 걸 우리는 프로젝션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뭐예요? 다운 프로젝션. 위로 올라갔죠? 얘네들은 뭐라고 그래요? 업 프로젝션. 우리 이런 거 많이 쓰죠? 언제 써먹어요? 세팅 파마 할 때 쓰잖아요. 세팅 파마 할 때 쓰는 파마 패턴이 우리는 프로젝션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다운 프로젝션을 할 것이냐, 업 프로젝션을 쓸 것이냐. 이건 파마, 우리가 세팅할 때 많이 쓰는 끝에만 컬을 거는 거. 이거를 이게 우리가 만드는데, 이거를 우리는 프로젝션이라고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파마 패턴이 이렇게 많아요. 이 중에 하나를, 이제 이거를 다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거 중에 몇 가지만 사용해서 우리가 파마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미용실에서 많이 쓰는 패턴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오블롱 같은 경우는 사실 시험 보기 딱 좋죠. 시험 보기 딱 좋지만 별로 사용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어요. 왜요? 예전에는 열펌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고 기하학적인 파마가 요즘에 뭐 파마 패턴 바뀐 거 없어?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오블롱이나 이런 걸 많이 썼고 이 오블롱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옛날에 물결 펌 있죠. 물결 펌 할 때 이제 저런 오블롱을 말아요. 그러면 물결 펌의 느낌이 저런 오블롱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파마를 풀었을 때. 그래서 물결 펌을 할 때는 이 오블롱 파마를 말았을 때 그 컬의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사용했었는데 사실 뭐 오블롱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파마에서 프로젝션도 사실 어떻게 보면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팅 펌이나 이런 거 긴 머리에서 밑에만 컬이 나올 때 이런 때만 사용을 하죠. 그러면 요즘에는요 확장이나 윤곽이나 벽돌이나 직사각형 패턴을 하는데 이 확장도 사실 거의 사용하지는 않아요. 확장 자체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통상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윤곽하고 벽돌하고 직사각형 패턴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파마를 한번 보자고요. 파마도 통상이요 네 가지의 기법이 있어요. 드라이 파마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안 지워져요. 힘을 꽉꽉 해주세요. 자, 우리가 파마 패턴은요, 통상 네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자, 아까 했던 뭐예요? 직사각형 패턴. 직사각형 패턴이 있고요. 벽돌.
벽돌 패턴이 있어요. 벽돌 패턴이 있고요. 백은 벽돌. 백은 벽돌이고요. 앞에도 벽돌이에요. 얘는요, 윤곽. 윤곽을 말하는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자, 방향성을 보면, 많은 방향성을 보면은요, 뒤로 말아요. 뒤로 말고요. 점점점 가면서 뭐로 가요? 리버즈로 갔다가 점점점 가면서 어디로 가요? 포워드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가면서 내가 빗질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파마를 말아요. 이런 데는 한쪽을 이렇게 말아도 되겠죠? 말아도 돼요. 왜요? 머리는 파마에 의해서 파마의 결이 간다, 아니다? 커트에 의해서 결이 간다. 파마의 방향성에 의해서 결이 간다, 커트에 의해서 결이 간다. 커트에 의해서 결이 간다. 왠지 우리 배웠잖아. 짧은 쪽에서 어디로 간다? 긴 쪽으로 간다. 그럼 내가 반대쪽으로, 내가 짧은 쪽으로 파마를 말하면 어떻게 돼? 내가 커트한 쪽으로 파마를 말아도 어때요? 떨어지는 쪽으로는 어떻게 해요?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간다. 그쵸? 그러면 재밌죠? 뭐예요? 내가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파마를 방향을 마는 것보다 내가 긴 머리에서 짧은 쪽으로 파마를 말았을 때 뿌리 볼륨은 더 잘 산다, 안 산다? 훨씬 더 많이 산다. 내가 빗질하는 방향, 그러니까 커트하는 방향대로 내가 파마를 말았을 때 어때요? 뿌리의 볼륨이 훨씬 더 많이 산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안 배웠죠. 어떻게 배웠어요? 방향성을 내가 파마로 정한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그쵸? 방향성 우리는 파마로 결정을 본다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커트로 결정을 보는 거야. 커트로 결정을 봐도 커트로 결정을 보면 내가 파마 방향은 아무데나 어느 방향에도 상관없다. 오로지 머리는 뭐예요?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가겠다. 무조건. 머리카락은 무조건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긴 머리에서 짧은 쪽으로 절대 가지 않는다. 자, 얘도 똑같이요. 이렇게 방향을 갈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요. 직사각형 패턴을 말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벽돌, 직사각형. 여기는 가끔씩 뭐예요? 윤곽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뭐예요? 얘도 방향성 잡아서 벽돌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좀 해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파마를 말 때 벽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둥근 원에 사각으로 내가 빗질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떨까요? 사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사각으로 이렇게 해놨을 때 그림은 잘 이렇게 그리지만 실질적으로 파마를 말면 어때요? 요런 공간이 생겨요, 안 생겨요? 눌리는 공간.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생기죠? 그쵸?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파마를 와인딩을 할 때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파마를 말면 이런 빈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얘네들 죽을까요, 살을까요? 무조건 죽어요. 그쵸? 그럼 얘네들 살리는 방법은 뭘까요? 얘네들 살리는 방법은?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제가.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말면 얘가 무조건 죽잖아요. 빈 공간이라서. 그쵸? 근데 이런 걸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없앨까요? 삼각형을 말면 돼요. 삼각형으로 말면 머리가 죽지를 않아요. 자, 가운데는 사각형, 양쪽에는 뭐예요? 삼각형. 자, 가운데도 똑같이 사각형, 가운데는 사각형, 양쪽에는 뭐예요? 삼각형.
얘는 사각형. 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원리를 찾을 수 있어요. 뭐예요? 원리가 뭐예요? 가운데 한 줄의 가운데는 사각형, 양쪽은 뭐다? 삼각형. 한쪽의 가운데는 사각형, 양쪽은 무조건 사각형. 그 양쪽에 끝나는 지점은 무조건 뭐예요? 삼각형으로 끝난다. 이러면 머리가 빈 공간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항상 꽉꽉 차요. 자, 이렇게 파마를 하면 이런 데 빈 공간이 생겨서 무조건 죽잖아요. 그쵸? 여기도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여기 코너에 있는 이 부분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맞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해놨어요. 그럼 얘네도 나중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면서 얘를 다 커버를 해야 하네요. 다 커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와인딩을 할 때는 양쪽의 끝은 무조건 삼각형, 가운데는 무조건 사각형.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가운데도 삼각형 들어가시면 안 돼요. 가운데 삼각형 들어가면, 자, 두상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컨케이브로 시작해요. 컨케이브로 시작하고요. 중간에 뭐예요? 수평이 필요합니다. 수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맨 끝에는 뭐예요? 컨벡스로 끝나야 돼요. 얘도 똑같죠. 똑같이 컨케이브로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컨케이브만, 그러니까 중간에 수평이 안 들어가고 컨케이브만 들어가면요, 두상이 이렇게 둥글잖아요. 이렇게 둥글죠. 나중에 심각한 이런 컨케이브가 나와요. 나중에 여기 말 때는요, 이렇게 세워서만 해야 돼요. 로트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들어갔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양쪽에 들어갈 때는 나중에 보면 이렇게 들어가요.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그래요. 두상이 사각형이 아니라 둥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런 틀상을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수평이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수평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요런 거. 중간에 요런 거. 양쪽은 삼각형. 응? 중간 하나씩 끝나는 삼각형 하나씩은 들어가줘야지. 뭐예요? 나중에 여기 떨어질 때 컨벡스로 끝나요. 근데 무조건 컨케이브로만 지나간다? 나중에 로트가 이렇게 세워진다니까요. 로트가 이렇게 세워져서 파마 와인딩이 돼요. 수평만 들어갔을 경우는. 아니, 컨케이브로만 들어갔을 경우는. 그래서 요게 이제 벽돌 패턴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할 거는요, 얘 할 거예요. 얘는 지금처럼 뭐예요? 앞에 머리가 전대각이 깊은 머리. 그리고, 얼굴이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패턴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배운 거 뭐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뭐 배웠어요? 첫 번째 시간에? 드라이 배웠죠? 드라이 배웠어? 안 배웠어요? 거기 공식 기억나요? 어? 드라이 패턴의 공식 기억나요? 어? 그거는요, 나중에 커트할 때도 똑같이 그 공식을 적용합니다. 자, 네이프 머리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죠? 오프베이스죠? 탑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자, 그 공식대로 커트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머리가 나온 듯. 어? 전체적인 머리가 나온 듯. 이거잖아. 크게 그릴게요. 빨리 끝내려는데. 파마 와인딩. 여러분들 많은 거 1시간 걸릴 텐데. 맞지? 자, 온베이스, 탑베이스, 오프베이스죠? 그쵸?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와인딩이 들어가요. 머리는 이렇게, 눈은 이렇게 봤는데 내 몸을 이렇게 하고 있어. 어? 이렇게 하고 있어, 몸은. 맞죠? 뭐야? 대각 파팅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두상에 따라서 로트의 저기가 길이가 달라진다고. 그쵸? 머리숱이 많은 것과 머리숱이 적은 거에 따라서 뭐예요? 온베이스와 오프베이스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죠? 네. 얼굴이 작고 머리가 숱이 적은 사람들은 온베이스가 많아지고 오프베이스가 적어질 것이고, 자, 얼굴이 크고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오프베이스가 많아지고 온베이스가 적어질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똑같이 파마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온베이스가 많아질 것인지 오프베이스가 많아질 건지 그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어 뒤어를 나누고 벽돌 패턴 말아야겠죠? 벽돌 패턴 말아야겠죠?
똑같이 이런 상황에서 이 앞에도 벽돌 패턴 나와야겠죠. 여기는 윤곽 나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로트 선정은 자, 오프베이스는요. 오프베이스는 모발의 일직경 뭐라 했어 우리? 일직경 로트 굵기 하나 로트 굵기 하나. 그러면 머리가 이만큼이야. 그럼 로트가 이만해야지. 맞아. 그럼 머리가 이만큼 있어. 앞에 뭘 말아야 돼? 롤로 말아야지. 그쵸? 롤로 말아야지. 한 바퀴야. 자, 하프베이스는요 1에서 1.5바퀴. 온베이스는요 온베이스는 2바퀴 이상. 됐죠?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자, 머리가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해. 원장님, 머리가 제일 힘든 게 머리가 가는 사람이야. 원장님, 머리 가는 사람 하면 어떻게 말아요? 얘기를 해. 우리가 해나머리야 또. 어떻게 말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굵은 노트에서 시간 타임 오래 나더라고 얘기했어요. 굵은 노트에서 시간 타임 오래 나더라고. 그리고 슬라이스를 일직경이 아니고 0.5직경으로 해서 최대한 얇게 뜨라고 했어. 그래서 머리숱이 없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파마가 로트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실상에서 써보니까 그 개념보다는요. 로트를 최대한 짧게 말아서 시간 타임을 짧게 봐요. 당연히 슬라이스도 적게 보겠죠. 적게 봐야겠죠. 굵게 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자연 타임으로 30분에서 35분 딱 보니까 원하는 컬이 다 나와요. 뿌리도 아주 잘 자라요. 그리고 말다 보니까요. 세 바퀴, 그러니까 그 제일 작은 로트보다 세 단계 더 높은 굵기의 로트, 컬이 나와요.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 대신에 작은 모발은요, 대수습 열처리는 대수습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안 하면 안 해서 좋고요. 약을 많이 발라주시면 돼요. 저는요, 다른 사람 파마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약을 많이 써요. 파마를 마다가도 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약을 또 발라요. 제도프로를. 왜요? 우리 그 약 파마 뒷면에 보셨어요? 뭐라고 나와요? 정확하게 본 사람. 그 내용 말고 사용 방법. 파마 시간 몇 분 정도 나더라고요. 10분에서 20분도 아니야. 10분에서 15분 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그거 과학자들이 만든 거야. 그쵸? 그러면 10분에서 15분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시간에 벌써 다 산화가 된다는 뜻이야. 공기중에 벌써 다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파마가 환원제 역할을 벌써 잃어버린다는 뜻이야. 파마를 많은 와중에. 그럼 다시 제도포 해야 되겠어, 안 해야겠어? 하면서 제도포를 계속 해줘야지. 그쵸? 제도포를 계속 해줘야죠. 왜? 여러분들 파마가 또 좀 많이 걸려? 그쵸? 이따 보겠어. 20분 안에 끊는 사람 이따 보겠어. 있는지 없는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야간 도포를 많이 해. 야간 도포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제도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자연 타임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파마 와인딩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발은 대체적으로 건강해요? 손상부예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파마를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대들이 정말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그리고 흰머리가 많이 나죠? 염색을 해야 안 해요? 거의 대부분 염색을 해요. 텐션을 준다는 뜻은 뭐예요? 염색 모발에 텐션을 준다는 뜻은 머리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늘어난다는 뜻은 큐티클이 열린다는 뜻이죠? 열린다는 뜻은 뭐예요? 약이 잘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쵸? 근데 염색으로 인해서 머리가 큐티클이 알아서 열렸는데 큐티클로 내가 텐션을 주지 않아도 약은 알아서 들어가는 머리가 있어요. 그런 머리가 뭐예요? 절반 이상의 머리들은 다 약을 바르지 않아도 약만 발라도요 알아서 머리카락에 약으로 다 들어가요. 큐티클이 벌써 다 손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텐션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노 텐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는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무조건 처음부터 텐션 줄여서 머리 이렇게 딱 발라가지고 파지를 쭉 빼서 파마 많이 마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잘못된 방법. 끝머리는요 약으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파마가 걸려요. 끝머리는 우리가 파마 말면 어때요? 파마하고 열파마하고 일반 파마의 차이점은 뭐예요? 열파마하고 일반 파마의 차이점. 열파마는
뿌리서부터 파마가 걸리는 게 열펌의 특징이고요. 일반 파마의 특징은 뭐예요? 끝머리만 파마가 잘 걸리고 뿌리가 잘 걸리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일반 파마는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빨리 풀려 안 풀려요? 빨리 풀리고 끝머리는 파마가 잘 걸려요. 근데 아이론펌은 열펌은 어때요? 뿌리가 파마가 잘 걸리죠. 왜요? 뿌리 쪽에 건강량 빠르고 끝에 머리는 손상물량 보내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파마를 만드니까 파마가 뿌리서부터 파마가 잘 걸려. 맞죠? 그러면 우리가 파마 와인딩 할 때도 텐션의 강도가 달라져야 된다. 그쵸? 약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약은 똑같이 동시에 똑같이 발라놨어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강도를 파마가 뿌리쪽까지 아주 탄력있게 나오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텐션으로 조절하자. 텐션으로. 그럼 뭐예요? 끝에 머리는 노텐션, 뿌리 쪽은 뭐예요? 강텐션. 이것도 언제 나왔었어요? 이거 언제 나왔었어요? 드라이 할 때도 똑같이 제가 했잖아. 모든 기술은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컷할 때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컷할 때도 똑같아요. 텐션은 무조건 필요하다. 미용에서 텐션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업스타일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가끔씩 외국 사람들이 업스타일 할 때 이렇게 원으로 돌리는 원이 있어요. 정말 업스타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원을 돌리는데 우리는 그걸 그 판넬이라고 그러거든요. 판넬? 원형 판넬이라고 그래요. 그 판넬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텐션을 줘서 텐션을 줘서 빗질을 딱 해서 이렇게 굴려주면 제품 하나도 안 쓰고도요. 그게 원형이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원형을 계속 하면서 회오리를 만들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핀셋 하나도 안 써도 그 모양이 나온다는 거. 뭐 때문에? 텐션 때문에. 빗질이라는 거, 빗질. 빗질을 정말 잘했을 때 그 느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텐션이 중요해요. 미용에는요, 텐션과 포지션을 정말 맞췄을 때 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파마를 말았을 때 우리가 이제 파마 와인딩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옵니다. 요거 각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파마를 잘 마는 첫 번째 목적은요, 커트를 잘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직사각 패턴, 벽돌 패턴, 윤곽 패턴, 확장 패턴, 오블로, 프로젝션 6가지 패턴 우리가 인지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요거에 맞게 했으면 이제 우리가 이게 온베이스, 하프베이스, 오프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서 그거에 대한 따라서 로트 선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각도도 우리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것도 모발에 따라서 얼굴형에 따라서 얼굴이 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얼굴이 크고 모발이 숱이 많은 사람들은 온베이스가 적어질 것이고 오프베이스가 많아질 것이고 모발 숱이 가늘고 얼굴이 작은 사람들은 어때요? 온베이스가 많아질 것이고 오프베이스가 적어질 것이고 볼륨을 살려줘야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파마 패턴을 많은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하시다 그러면 아주 원하는 파마를 할 수 있고요. 자, 나이가 먹을수록 원드가 어떻게 한다? 커트를 라운드로 커트를 하라. 나이가 먹을수록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라운드 커트를 하고 젊은 사람일수록 뭐예요? 사각의 커트를 많이 한다. 아셨죠? 젊은 사람들은 사각의 컷, 라운드 커트를 해보세요. 엄청 나이 들어 보입니다. 거꾸로. 아셨죠? 그거를 인지를 하셔서 우리가 커트를 통해서 파마를 많이 하는 거를 이제 해보고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리콘 클리닉을 쓰시면 안 돼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미용실에서는요, 거의 대체적으로 실리콘 많이 써요. 실리콘 클리닉을 쓰기 때문에 실리콘은요, 모발이 파마를 먹는 거에 방해를 해요. 근데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실리콘 클리닉을 쓸 때가 있어요. 머리가 극손상일 때. 극손상일 때는요, 가끔씩 실리콘을 린스를 하고 나서 우리가 파마를 말아요. 그러면 조금 덜 상해요. 근데 실리콘은요, 그렇게 그닥 좋지는 않아요. 저희는 실리콘 풀이 여자들한테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실리콘을 대수쓰면 우리는 무조건 여자분이 손님들이 그렇고 손님들 그렇고 여자분들은 무조건 린스나 이런 거 쓰고 에센스나 이거 발라서 윤기가 쫙쫙 흐르는 거 좋죠. 다 여성 질환에 다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습니다. 여성 호르몬하고 굉장히 친해요, 걔네들이. 그래서 다 생식기만 다 몰리거든요. 대수쓰면 우리 미용실은 실리콘 프리를 사용을 해요. 대수쓰면 린스, 우리는 샴푸에 린스 없어요. 그쵸? 손님들한테 린스 자체를 안 써버려요. 100% 우리는 다 천연 클리닉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천연 클리닉 파마를 할 때는요, 천연 클리닉을 뿌리고 나서 파마를 말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머릿결이 훨씬 더 살아있고요. 가끔씩 옛날에 어떤 사람이 좀 미친 존재감이 있었어요. 뭐냐면 미용한 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미용 시작한 지 얼마 경력이 좀 한 1년밖에 안 됐다고 해서 그 후배들한테 또 얘기하는 거야. 그 실크리닉 효과 없어. 그거 써봤자 아무 효과 없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클리닉 효과는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효과가 없는 거는 실리콘 클리닉을 썼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 미용실 같은 경우는 클리닉을 완전 미치도록 많이 써요. 거의
모발에다가요 엄청나게 뿌려요. 하고 나서 뿌리고 끝나고서도 뿌리고 엄청나게 뿌려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자 단백질을 빼냈으면 단백질을 또 다시 넣어줘야지 안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죠. 실리콘은 단백질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트리트먼트하고 케어 클리닉하고 개념이 우리가 차이가 있어야 돼요. 트리트먼트는 클리닉은요 트리트먼트의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트리트먼트는 뭐예요? 샴푸, 린스, 클리닉, 에센스 모든 머리를 관리하는 모든 걸 다 트리트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세요. 트리트먼트는요 모발에 쓰는 모든 제품을 다 트리트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클리닉은 뭔지 아세요? 머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단백질을 넣어주는 걸 클리닉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셨어요? 린스 하셨어요? 그거 아닌데 그거 맞아요. 린스하고 트리트먼트 하는 거 맞아요. 뭐죠? 트리트먼트 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클리닉은 아니에요. 잘 알고 계세요? 클리닉과 트리트먼트의 개념은 트리트먼트 속에 뭐야? 클리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릿결이 좋아지진 않아요. 트리트먼트를 사용했다고 해서 일시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파마를 바를 때는요, 우리가 약을 바를 때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못했는데 약을 바를 때는요, 대체적으로 탑 부분은 약을 많이 안 발라요. 탑 부분은 약을 많이 하면 우리는 탑 부분에 가장 약을 많이 바르죠. 이런 데는 약을 안 발라놔요. 아니에요. 밑에를 제일 먼저 빗질을 해서 속에까지 빗질을 다 하셔야 돼요. 속에까지 빗질을 해서 밑에 있는 머리를 약을 먼저 제일 많이 발라놔야 돼요. 밑에 있는 머리를. 왜냐면 자 위에 있는 머리는 머리가 가늘어요 안 가늘어요? 가늘죠. 파마도 제일 먼저 말아요 안 말아요? 말죠. 얘네들은 파마약이 가늘고 모발도 가늘고 파마약이 제일 많이 바르니까 어떻게 돼요? 파마가 쉽게 나오죠. 근데 밑에 머리는 머리가 굵어요 안 굵어요? 굵죠. 파마약 굵은 모발에 파마약도 적게 바르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파마할 때 제가 오프라겠죠. 밑에 머리는 텐션 줘야 안 줘요? 텐션 안 주죠? 그래서 밑에 머리를 어떻게 해요? 파마약을 충분히 밑에까지 충분히 담으셔야 돼요. 자, 파마 패턴을 말할 때는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삼각형으로 타요. 그 대신에 자, 이 시작할 때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무조건 탑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아니요. 가마서부터 시작해요. 가마 위치. 만약에 가마가 여기 있다. 그럼 가마 위치에서 이렇게 파마를 말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마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삼각형을 타요. 이렇게 삼각형을 타요.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는 뭐서부터 시작한다? 가마 있는 부분부터 시작한다. 그럼 얘는 가마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시작해서요. 제가 좀 굵게 들어갈게요. 자, 노텐션. 뿌리는 뭐예요? 강텐션. 제 손 한번 만져보세요. 왜? 한 번만 느껴.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아주 강하죠? 자, 그리고 뭐예요? 자, 온베이스 제대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보세요. 온베이스 제대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온베이스 나왔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로트. 만져보세요. 힘이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힘이 느껴져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이 정도 강력, 이 정도 텐션이 나와야 돼요. 아, 뭐야. 힘 느끼게 했더니 뽑아버리고 있어. 이 정도 텐션이 나와야 돼요. 얘네들은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아무리 흔들어 놔도요, 뭐예요? 로트가 내가 와인딩 말았던 이 머리카락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이 정도 텐션 나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뭐예요? 얘는 사각형. 양쪽은 뭐예요? 삼각형. 자, 파지 되고요. 자, 여기서는 뭐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 올려놓고요. 파지를 위에다 살짝 얹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렇게 보이죠? 머리카락 보이죠? 이 상태에서 텐션을 뗀다 안 뗀다? 머리카락 뺀다 안 뺀다? 안 뺀다. 자, 그대로 내려요. 내린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강텐션. 여기서부터 강텐션. 자, 얘도 똑같이 막 아무리 움직여도요, 모발이가 움직이는 게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자, 보세요. 제 몸 상태를 보세요. 제 몸이 어떻게 됐어요? 약간 기울었어요, 안 기울었어요? 왜 기울었을까요? 얘도 지금 사각형이죠? 얘도 사각형이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이렇게 말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나중에 죽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를 다시 말아볼까요?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리고 끝에 머리 자꾸 모으지 마요. 끝에 머리카락 모으지 마세요.
자, 이렇게 삼각형인 상태에서 내가 파마 이제 로트 마르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 안 울어요. 우는 머리가 없죠? 그러니까 두상은요, 무조건 뭐예요? 삼각형이 굉장히 필요해요. 삼각형이. 그리고 내 몸 자세. 내가 이렇게 말면 어떻게 돼요? 얘는 살고요, 얘는 죽어요. 이해가 됐어요? 자, 사각형. 자, 온베이스가 각각 다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안 모았죠? 자, 끝에는 노텐션, 뿌리 쪽은 뭐예요? 강텐션. 그리고 약이 많아요, 안 많아요, 지금? 자, 몸 자세 보세요. 제가 몸 어때요? 많이 기울었죠? 뭐예요? 파팅의, 이 밑에 있는 게 파팅이거든요? 이 파팅의 내 몸은 뭐예요? 평행. 그랬을 때 로또가요, 양쪽이 로또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내가 몸을 많이 숙이면 숙일수록 파마가 라운드가 나와요. 자, 이렇게 또 다시 뭐예요? 내 몸 보세요, 다시. 내 몸이 지금 내 가슴선이 어떻게 됐어요? 두상과 파팅. 균형도 똑같이 맞춰놓죠? 그쵸? 자, 우리가 커트할 때도 이렇게 커트를 해야 된다고. 그래, 커트선이 제대로 나온다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컨벡스가 나왔죠?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수평. 여기서 수평이 하나가 들어가요. 여기가 지금 두상의 가장 넓은 지역 맞아요, 안 맞아요? 두상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에요, 얘가. 응? 두상에서 가장 넓은 지역. 여기서 수평할 때 여기 뭐예요? 여기는 사각, 여기는 뭐예요? 삼각. 두상을 여러분들이 읽는 데는요, 벽돌 패턴을 잘 마시면은 두상을 여러분들이 라운드라는 걸 읽을 수 있어요. 벽돌 패턴을 잘 말면. 자, 여기서는 다시 뭐예요? 사각. 점점 머리카락이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지죠? 제가 똑같은 노트로 계속 말아볼게요. 많이 가져다 주세요. 이걸로만 다 말할 거니까. 자, 왼손은 제가 안 움직여요. 항상 무조건 고정. 자, 여기서 뭐예요? 삼각. 양쪽 끝에는 삼각이에요. 규칙이 있어요. 벽돌 패턴을 말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규칙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우칠 거예요. 자, 여기서는 또 다시 뭐예요? 삼각. 오래 이게 파마를 이제 말다 보면 이제 규칙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규칙이 여러분들이 서요. 그리고 파마가 양쪽이 패턴이 똑같이 나와요. 다시 머리가 둥그니까 이 부분 다시 뭐예요? 수평 하나 또 들어가요. 근데 아까보다 각도가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아까보다 내려갔어요. 여기는 오프 베이스. 자, 또 내려가요. 자, 다시 얘는, 자, 이럴 때 노트가 이제 머리 길이가 너무 작죠? 잡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잡을 힘이 없어요. 그럴 때는요, 손바닥을 이용하시면 돼요. 손바닥을 딱 해서, 손바닥을 딱 해요. 그리고 나서 얘를 잡고 이렇게 쭉 붙여요. 쭉 빼면은 이제 여기서 뭐예요? 노텐션. 빼지 않아요. 빼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파지가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빠지는 것도 방지를 하고, 얘네들은 이제 알아서 약으로 다 이제 컨트롤이 다 가능해요. 자, 밑에도 똑같이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똑같이 노텐션. 근데 기존에 있는 노텐션을 하니까 기존에 있는 파지가 어때요? 기존에 있는 파지가 감싸주면서 머리가 빠지는 거 방지해야 하네요. 자, 약이 부족하죠? 이런 네이프 쪽은. 그럼 약을 이제 수시로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약이 충분하게 묻어있을 있게끔 약액이 충분히 묻어있게끔 발라주시면 좋아요. 자, 잡고 나서요. 얘네들은 잡기가 힘드니까 똑같이. 근데 지금 우리 전대각이 아니에요. 전대각이에요. 전대각이죠. 근데 원장님 왜 똑같이 전대각인데 왜 컨벡스로 말아요? 아, 이런 질문이 나와야지. 네. 그쵸? 컨벡스 말아도 어때요?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간다. 모든 머리는. 응? 자, 규칙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규칙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양쪽으로 어떻게 해요? 원 포인트 윤곽이나 원 포인트 나오죠. 그쵸? 자, 이런 데는 이제 너무 이제 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데는요, 이제, 계속 벽돌 패턴을 가셔도 되고요. 사각으로 가셔도 돼요, 얘네들은. 이제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이 머리 이제 여러분 말해야 돼, 안 말아야 돼요? 엊그저께 우리 저기 실장님이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원장님, 밑에 머리, 이렇게 짧은 머리 말을 필요 있어요? 말을 필요 있습니다. 왜 말아야 돼요? 말아달라고 하니까. 말아달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뻗치지 말라고. 이 머리를 안 말면은요, 뻗쳐요. 되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짧은 머리일수록 무조건 다 말아야 돼요. 근데 한 바퀴가 다 안 말려도 뻗치지 않나요? 그래, 그러니까 반바퀴만 날아도 무조건 다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커트 누가 했어요? 제가요. 본인 스스로 했잖아요. 본인 스스로 커트 해놓고 본인 스스로가 못 말면 어떡하라고. 그쵸? 본인 스스로가 커트한 머리는 본인 스스로가 다 말아야 된다고. 자, 이렇게 파마를 다 말아야지 뻗치는 느낌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자, 이런 데는 너무 짧으니까 제가 밑에는 사각으로 와인딩을 했어요. 사각 패턴으로. 자, 로또 선정이 되게 쉬워요, 안 쉬워요? 지금 딱 보니까. 로또 선정이 엄청 쉽죠? 커트를 잘 해놓으면 이렇게 로또 선정이 너무 쉬워요. 자, 그리고 양쪽 사이드는요, 얘네들은 다 죽여야 되겠죠? 얘네들은 두 개 들어갔지만 양쪽 사이드는 그냥 웬만해서는 오프 베이스를 하나로 그냥 끝내버리세요, 이렇게. 공간이 훨씬 더 넓죠? 얘네들은 봐봐, 뭐예요? 윤곽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으니까 어때요? 이런 용어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아, 저거 윤곽이구나. 아, 저거 확장이구나. 아, 쟤 벽돌이구나. 아, 쟤 직사각형이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투상이 분명히 각각 다 다르거든요. 자, 밑에 네이프는 뭐예요? 오프 베이스는 노텐션, 온 베이스는 뿌리만 강텐션. 근데 우리 저기 파마할 때도 드라이 할 때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원래 똑같지 않아요? 파마할 때도 네이프 제가 텐션 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주지 말라고 했죠. 근데 텐션 밑에 뿌리서부터 텐션 주는 사람이 있죠? 오프 베이스부터 텐션을 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가 나중에 보니까 머리가 대가장군 돼 있죠? 밑에부터 텐션 주니까. 그리고 가끔씩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잊어버릴 게 뭐냐면 얘네들은 노텐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제가 요거 하나 제가 설명을 하나 더 드리고 갈게요. 자, 얘네도 노텐션이죠. 그러면 내가 파마 말 때 로트를 잡을 때 이렇게 로트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끝에를 잡아요. 끝에를 잡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파마 말 때는 중간을 잡아야 돼요. 왜냐면 노텐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끝에를 잡으면 얘네들이 쑥 빠질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를 잡아요. 가운데에 머리카락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 고무줄은요. 고무줄은 우리가 통상 2번 와인딩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고무줄은 밴딩은 하나, 둘, 3번을 해요. 왜요? 빠지지 말라고, 나중에 빠져요. 자, 이제 앞머리 할 때. 앞머리는 이렇게 보세요, 이제. 자, 보세요. 앞머리는 이제 기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축으로 내는지. 비대칭 이쪽으로 냈네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내시면 돼요. 이쪽으로 이제, 빗질을 이렇게 다 해요. 미리 다 해주세요. 방향성 이쪽으로 갈 거예요. 나는 머리카락이 이제 이쪽으로 갈 거예요. 원장님, 아까 빗질 하실 때, 원장님, 반대쪽으로 커트하는 방향으로 빗질을 하면서 왜 이렇게 다시 해요?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대신에 앞에 머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요. 앞머리만.
자, 잡고 나서요. 다시. 근데 앞머리의 주의점은 뭐예요? 앞머리는 무조건 다 삼각 패팅. 사각이 존재하면 안 돼요. 앞머리는. 무조건 다 뭐예요? 삼각 파팅. 파팅 자체를 다 삼각으로 타요. 그 대신에 텐션은 뭐 한다? 강 텐션. 자, 삼각. 삼각할 때 지금 이제 이렇게 지그재그로 대각 파팅으로 삼각을 타시면 조금 편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따 이거 삼각하라겠는데 여러분들 사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뭐예요? 삼각. 삼각하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이렇게 가니까. 대각 파팅으로 가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대각 파팅이에요. 삼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파팅은 대각 파팅이에요. 자, 와인딩을 마른 거 보면 어때요? 정말 깔끔하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뭐예요? 삼각. 가르마를 만들어 놨죠? 굵은 거 주세요. 연 주세요. 자, 똑같이 삼각. 똑같이 삼각. 똑같이 삼각. 자, 보세요. 제가 방향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반대쪽으로 가고 있죠. 점점점. 그죠? 삼각형.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도 배웠어요. 뭐냐면 밑에 머리는 짧은 노트 쓰고 위에 머리는 굵은 노트 쓰고 중간에 짧은 노트 쓰라고. 그래서 드라이 퍼머실에서 굵은 노트를 위에 탑에 있는 굵은 노트가 생머리처럼 덮어서 밑에 있는 웨이브가 볼륨을 살게끔 해서 그렇게 파마를 배웠거든요. 사실 그거 방법보다는 제가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패턴이 지금 완전히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완전히 넘어갔죠. 자, 여기 앞에 머리 할 때는요, 사람들이 머리숱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파지 좀 주세요. 머리 없죠? 그럴 때는 이렇게 뭐예요? 앞머리는 파지를 꼭 대주세요. 이 부분은 파지를 꼭 대셔야 돼요. 꼭 대셔야 돼요. 아셨죠? 안 그러면 자국 남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머리가 길죠? 얘보다 얘가 훨씬 더 현저하게 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될 수 있으면 펴주세요. 디스커넥션이죠? 저번에 잘랐던 디스커넥션. 자, 이것도 뭐예요? 파지를 꼭 대주셔야 돼요. 자, 여기 들어갈 때 우리는 그냥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포워드 방향으로, 포워드 방향 대각 파팅으로 이렇게 타서요. 자, 머리의 흐름을 잡아서 이제 파마를 말아요. 이렇게. 자, 손님들한테요, 이렇게 파마 말면은요, 손님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와, 이 미용실은 뭔가 달라. 파마 많은 것도 달라. 자, 자, 옆에 사이드는 제가 한 바퀴만 만다 그랬죠? 그쵸? 파지 주세요. 자, 얘도 자국 남을 수 있으니까 파지 꼭 대시고요. 낮은 각도로 해서 대각 파팅으로, 얼굴 포워드 방향으로 해서 대각 파팅으로 말하세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손님들이 가끔씩 나 드라이 못해. 나 드라이 못하니까 나 파마 편하게 말아줘.
그러면은요, 이 페이스 라인은 무조건 다 생머리로 만들어주시면 드라이 안 해도 돼요. 말리는 것만 해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용실에서 파마 마르는 거 보면요, 이 옆에 사이드 깔이 아예 뽀글뽀글 다 말아놔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된다, 제가 어떻게 된다겠어요? 드라이 할 때. 대가 잡으면 된다겠죠. 그러면 드라이하기 편한 사람들은요, 앞에 페이스 라인은요, 오프 페이스는 무조건 다 한 바퀴. 오케이? 무조건 한 바퀴. 한 바퀴만 말리면은요, 말리기만 해도 스타일이 딱 나와요. 자, 이 부분 양이 많든 적든 간에 조금씩 잡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많이 잡으라는 법이 없어요. 조금 잡으셔도 돼요. 똑같이 아까하고 똑같이. 자, 그리고 머리카락이 너무 강한 사람들 있죠. 근데 제가 약을 중간에 계속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발랐죠? 여러분들 약도 계속 바르셔야 돼요. 여기서 정말 나는 뿌리를 정말 잘 살리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약을 재도포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약을 재도포하면 할수록 뭐예요? 뿌리가 엄청나게 잘 삽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다 오세요. 오셔서 보시면 앞에 머리 늘어져요, 안 늘어져요? 100% 늘어져요. 아무리 내가 텐션을 강하게 넣었어도요, 머리 늘어져요. 그럼 이 늘어지면 뭐가 생기겠어요? 꼬물이 자국이 100% 생깁니다. 그리고 이 꼬지를 꽂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자국을 생기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텐션이에요. 그러니까 꼬지를 무조건 꽂아주셔야 돼요. 꼬지를 안 꽂아주시면은요, 자국도 남고 뿌리에 텐션도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꼬지를 무조건 다 꽂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뭐예요? 염색 모발은 25분에서 30분. 염색 모발은 25분에서 30분. 그리고 건강모는요, 30분에서 35분. 자, 해나머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내가 생각했던 노트보다 두세 단계 더 작은 거 써라. 해나머리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패턴은 뭐냐면은요, 뿌리 잡을 때 이제 아이롱 있죠? 아이롱 갖다가 제가 밑작업을 해요. 아이롱 갖다가. 아이롱은요, 펌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열 처리를 하면서 직펌 있죠? 직펌 하는 거. 물로 된 직펌, 아민 펌제들이 있어요. 직펌에서도 이제 머리가 갈라지지 않는 펌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사용해서 펌을 마시면 좀 갈라지지 않아요. 근데 일반 막펌제 같은 거 쓰면은요, 나중에 다 갈라지더라고요. 거기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펌제 선정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요, 한 120도에서 140도까지 견뎌요. 뿌리 작업할 때. 머리가 약을 발라서요, 직으로 뿌리를 잡아요. 뿌리만. 아니, 그 너무 온도가 너무 센 거 아니야? 네. 네, 120도에서 140도까지 잡아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항상 하시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연 단백질 무조건 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데미지가 되게 클 수도 있어요. 직 와인딩을 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뿌리만 잡아주세요. 다 잡는 게 아니고 뿌리만 와인딩을 해서 그 정도에서 하시고요. 항상 작업 다 끝난 다음에 클리닉 뿌려주시고 펌제 또 발라주셔야 돼요. 작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해서 와인딩을 똑같이 말아주세요. 그러면 파마가 굉장히 아주 탄력 있게 뽑아낼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염색 모발은 무조건 30분 이상 넘어가지 마시고요. 일반 버진 헤어나 해나머리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35분. 그 대신에 그거가 가능한 시간은 왜 그래요? 저 정도 텐션을 준 사람에 한해서. 제가 와인딩을 많은 텐션을 준 정도에 한해서만 그 시간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컬이 나오질 않아요. 알겠죠? 네. 고! 이제 파마를 와인딩을 해서 이제 로트 아웃해서 중간까지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손님을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파마를 할 때는 항상 끝나고 나서 후처리가 되게 또 중요해요.
후처리를 우리가 지금 중화제가 펌제는 뭐예요? 환원제가 알칼리죠? 그쵸? 중화제는 뭐예요? 산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클리닉을 쓸 때도 알칼리 클리닉을 써야 되겠어요? 산성 클리닉을 써야 되겠어요? 산성 클리닉을 써야 되겠죠? 그쵸? 왜냐면 그래야지 모발이 뭐예요? 다시 원하는 대로 다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산화를 해서 중화를 해서 산화가 되죠. 알칼리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과정에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근데 그 알칼리 산성이 되는 거를 그냥 산성을 뿌리는 게 아니고 단백질이 들어있는 산성을 같이 뿌려주면 더 좋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뿌려줘서 뭐예요? 내가 얘를 혹사를 시켰으니까 우리가 파마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다 보니까 파마는 머리가 손상이 돼야지만 컬이 걸려요? 안 걸려요? 손상을 시키는 거잖아요. 손상을 시킨 것만큼 단백질을 넣어줘야지. 맞죠? 넣어주고 나서 얘를 클리닉에 단백질을 충분히 뿌려요. 실리콘은 의미가 없어요. 실리콘 뿌리면 어떻게 돼요? 파마가 풀어져 버려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컬을 강하게 말하겠어요? 안 말하겠어요? 강하게 말하겠죠. 그 대신에 탑에 있는 웨이브는 어떻게 하겠어요? 좀 강하게 말고 사이드는 어떻게 하겠어요? 오프베이스는 한 바퀴만 말하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드라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드라이 미용실에서 집은 예쁜데 집에서 예쁘지 않아요. 드라이 잘 못해서 생기는 현상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고객님들이 집에서 드라이 퍼펙트하게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20%밖에 안 돼요. 그분 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까지 끌어올려요. 나머지 40%는요 아예 손도 못 대요. 아예 손도 못 댄다고 머리 말리고 그냥 툭툭 털고 다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헤어 디자이너가 그 사람들까지 잡아줘서 편하게 만들어주는데 첫 번째는 커트, 두 번째는 파마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관리야. 이 사람 머릿결을 내가 어떻게 머리를 말리는지 이걸 알려줘야 돼. 근데 자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머리가 어떻다겠어요? 얼굴이 둥글덕적한 얼굴량이 많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양에서 배운 커트들은 어떻게 전대각 커트죠? 그럼 머리가 뻗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동양 사람들은 라운드로 커트를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후대각을 많이 만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보세요. 머리를 앞으로 말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앞으로 말리면 지금 콘케이브 커트를 했기 때문에 뒤에 짧은 머리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전대각이 잘 나와요. 그쵸? 떨어지는 선이 전대각이 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앞에서 뒤로 말려야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전대각 커트만 했을 때 앞에서 뒤로 말리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죠. 그때. 근데 우리는 후대각을 커트를 했어요. 그럼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지죠. 왜냐면 뒤에서 앞으로 말리고 앞에서 뒤로 말릴 수 있는 두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커트로. 그래야지 머리가 뻗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말릴 때는요. 자, 감안하는 게 있어요. 모든 머리는 감안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감안을 통해서 어떻게 머리카락이 어떻게 나요? 모든 머리는 앞으로 방사형으로 나게 있어요. 자, 모르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제 머리 커트할 때 보시면은요, 모르를 보시면 가마를 기준점으로 해서 다 앞으로 방사형으로 나 있어요. 머리카락이 다. 그러면 말릴 때 어떻게 말리면 돼요? 처음에 말릴 때는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뒤에서 앞으로 말리세요. 근데 지금 무슨 말아? 뜨거운 말아. 뒤에서 앞으로 말려요. 왜요? 뿌리 쪽을 먼저 말리기 위해서, 뿌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뒤에서 앞으로 먼저 말려요.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 뒤에서 앞으로 말리고요. 어느 정도 말렸다 싶으시면 뭐예요? 말랐다 싶으면 앞에서 뒤로. 자, 뒤에서 앞으로 말리면은요, 컬이 막 살아서 막 날려요. 근데 앞에서 뒤로 말리면은요, 컬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자, 우리 그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세팅 파마를 말았을 때 앞으로 포워드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말려요. 그럼 컬이 굉장히 잘 살거든요. 리버스 방향으로 해서 뒤로 말리면 어떻게 해요? 컬이 다 풀어져 버려요. 컬이 더 굵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말했을 때는 컬이 강해지는데 뒤로 말했을 때는 컬이 더 굵어지지 않아요? 더 많이 풀어지지 않아요? 그쵸? 그런 원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말리시고요.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지금 거의 한 바퀴 정도를 말았기 때문에 자, 뒤에서 한 바퀴 정도 말았기 때문에 자, 일단 꺼주시고요. 중앙으로 해주세요. 우리가 머리 말릴 때는요, 얘를 먼저 말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 말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근데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얘를 제일 먼저 말려요. 그리고 얘를 안 말려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항상 얘는 맨 마지막에 말리고요. 사이드로 오프베이스를 먼저 말리는 거예요. 항상 머리를 언제부터 말린다? 오프베이스를 먼저 말려야 돼요. 항상 모든 머리. 특히 앞에 이마 쪽에 있는 이 부분에 수분이 많이 손님들이 얼굴에 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일 먼저 말려줘야 돼요. 그래서 사이드로 먼저 말리세요. 이렇게. 근데 무슨 바람? 뜨거운 바람으로 살짝 말리세요. 뜨거운 바람으로. 자, 뜨거운 바람하고 찬바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뜨거운 바람은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찬바람이 머리가 손상이 되는 거 맞아요. 찬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건 손상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큐티클이 얘네들이 움츠러들어요. 큐티클이 움츠러들면 뭐가 동시에 뭐가 돼요? 머리의 결도 같이 움츠러들면서 뭐예요? 결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자, 뜨거운 바람은 어떻게 돼요? 뜨거운 바람은 머리를 말리면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결 정리가 돼요. 결 정리가 되고 형태가 바뀌어요.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찬바람을 말리는 것보다도요, 뜨거운 바람을 말렸을 때 윤기가 2배로 더 많이 나와요. 더더군다나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고 나서 찬바람을 말리면 윤기가 더 2배로 더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결 정리는 뜨거운 바람을 말려야지 결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저희 곱슬머리 같은 거 있죠? 곱슬머리 손님들.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보세요. 곱슬머리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면요, 결 정리가 엄청 잘 돼요. 그 대신에 제가 항상 늘 모르겠어요. 항상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기 전에는 항상 뭐 한다? 클리닉을 뿌려놓고 말려라. 하다못해 크리닉이 없으면 에센스라도 바르고 말려라. 왜? 그 에센스의 성분에 있는 머리가 뜨거운 바람을 내서 큐티클이 열리면서 모발에 흡수가 되면서 모발이 크리닉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말리니까 머리가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모발이 손상이 되는 거는 내가 머리를 지금처럼 말리는 게 더 손상이 될까요? 샴푸가 더 손상이 될까요? 알칼리 샴푸가 훨씬 더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또 계면화성제, 설탕이든 계면화성제가 들어있는 샴푸가 훨씬 더 손상이 많이 오고요. 특히 더 많이 손상이 되는 건 뭐예요? 롤 드라이 했을 때 많이 손상이 와요. 근데 자, 드라이는 왜 해요? 머리가 뻗치니까 드라이 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잘 말려봐. 그럼 드라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닌가요? 그쵸? 내가 처음부터 뜨거운 바람으로 잘 말려보세요. 그럼 드라이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잘 말려서 드라이를 해서 드라이를 최대한 안 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쵸? 우리는 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 말릴 때는 찬바람 말리는데 머리가 뻗치니까 드라이해요. 그게 더 손상이 커요. 그게 머리 손상이 그게 훨씬 더 큽니다. 자, 지금 머리가 어때요? 머리가 점점 형태가 나오지 않아요? 자, 머리 뻗치는 머리 있어요, 없어요? 결 정리하는 거예요. 말리면서 결 정리. 말리면서 결 정리가 돼요. 자, 웨이브 있는 데는요, 피지 마시고요, 주물주물하면서 컬을 잡아주시면 돼요. 웨이브 있는 데. 그리고, 자, 온베이스는 웨이브를 만들어주시고요, 하프 베이스나 온베이스는 뭐예요? 컬을 풀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도 제가 드라이 했어요. 드라이 말리기만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딱 봤을 때 어때요, 느낌이? 드라이퍼만 한 거 같지 않나요? 진짜 이게 드라이퍼만 아닌가요? 손님이 손질하기 딱 편할 정도. 머리 뻗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을까요? 처음에 커트할 때 전대각, 후대각의 라운드 커트를 다 해놨기 때문에 굳이 머리가 뻗치지 않아요. 안으로 쏙쏙 다 들어가요. 자, 뒷머리 보세요. 뒷머리 보세요. 근데 지금,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해놓고 손님이 집에 가서 머리를 손질한다 그러면, 이렇게 손질한다 그러면 손님이 집에 따로 머리를 드라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면 미용실에서도 똑같이 이 정도만 만들어요. 자,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미용실을 다니면서 손님들한테 머리를 해준 것과 동시에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요. 손님이 집에 제가 미용실에서 아무리 커트를 예쁘게 하고 파마를 예쁘게 해서 내가 드라이를 빵빵하게 퍼펙트하게 드라이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는다. 내가 미용실에서 너무 예쁘게 했는데 손님은 집에 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머리를 감아요. 그리고 자기가 드라이해요.
왜야?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를 감고요. 다시 자기가 드라이를 해요. 왜? 자기 스타일대로.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말렸을 때, 파마를 말고 말렸을 때, 이 느낌이 적절하게 나올 수 있게끔만 만들어 보면, 고객님이 집에 가서 머리 감을까요? 안 감을까요? 안 감아요. 그리고 다시 와서 뭐예요? 다시 제 A 고객이 돼요. 다시 저한테 머리를 다시 하러 와요. 원장님 저번에 한 머리 너무 예뻐서 그 머리 다시 해줘. 그 머리 정말 손질이 편하더라. 그 머리 다시 해줘. 그거예요. 자, 일반 파마도 그렇고요. 일반 파마도 그렇고 열 파마도 그래요. 열 파마도 이런 스타일로 열 파마를 해서 보세요. 일반 파마도 그렇고 열 파마하고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커트 차이에요. 커트 차이. 응? 커트만 잘해놓으면 마을에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손님들이 많이 느끼는 점이 뭔지 아세요? 파마는 뭐 다 똑같지. 커트가 우선이지. 손님만 알고 있어. 고객만 커트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고, 헤어 디자이너만 파마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 헤어 디자이너는 파마 로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데, 고객은 커트를 잘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미용실 가서. 그런 커트를 잘하는 미용실을 못 찾다 보니까. 벌써 다 나왔어. 봐봐. 근데 뿌리 다 죽었지. 뭐 어떡할 거야. 나중에 남자 커트 할 때. 무슨 자, 지금 이제 머리를 제가 이제 말렸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딱 보실 때 어때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딱 보기 좋죠? 그쵸? 지금 드라이 전혀 하지 않았어요. 드라이 하지 않고 그냥 말리기만 한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손님이 집에 가서 손질하기 정말 편한 머리 아닌가요? 많은 손님들이 이런 파마를 원해요. 이렇게 해주는 파마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집에 가서 크게 손질 안 해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집에 가서 손질이 너무 편한 그런 커트를 손질이 편한 파마를 많은 손님들은 원합니다. 그냥 말리기만 해도 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나 집에 가서 머리 감고 나서 툭툭 털고 해도 나올 수 있는 머리 해줘. 그게 손님들이 원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손님들이 원하는 거는 이거 그룹 말고 드라이하고 이게 싫어. 그냥 나 머리 감고 드라이로 말리기만 해도 스타일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타일 만들어줘. 이게 손님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을 또 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머리가 가장 깔끔할 때가 언제인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진짜 정말 깔끔할 때. 뒷머리 지금 전에 하나도 안 했어요. 그쵸? 뒷머리 전에 하나도 안 했고요. 정말 깔끔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앞에 머리 2cm. 앞에 머리 2cm. 위에 머리 드라이 안 해요. 자, 옆에 머리 2cm. 위에 머리 드라이 안 해요. 어때요? 자,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예뻐 보이는 건 뭐냐면요. 양쪽에 있는 이 선만 드라이 해놓으면 얘가 지저분하면 나머지 다 지저분해 보이고요. 얘가 지저분한 상태에서 위에가 깨끗하면 또 지저분해 보여요. 근데 얘가 깔끔하면은요, 위에 머리가 아무리 지저분해도 다 깔끔해 보여요. 손님들한테 우리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프 베이스가 무조건 깨끗해야 된다. 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 있어요? 1차 가이드선이 고객이 보는 선이라고. 그죠?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1차 가이드선이 고객이 보는 선이에요. 1차 가이드선만 제대로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다 깔끔해 보여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예뻐 보이는 거는요, 이렇게 앞머리, 옆에 사이드 이 세 군데만 드라이 제대로 해놓으면 돼요. 열주고 식히고. 열주고 식히고. 자,
파마 끝나고 나서 요 정도만 드라이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살롱에서도 요 정도만 드라이 해놓고 나면 그냥 이렇게 보내셔도 돼요. 고객님은 이 정도만 해도 좋아해요. 응? 고객님은 이 정도만 해도 좋아한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마를 했을 때 커트를 또 다시 봐야 돼요. 또 다시 봐야 돼요. 자, 이런 데 보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은요, 제가 낮에 살롱에서 일하는 모습 한번 와서 좀 인식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손님들한테 얼마나 꼼꼼하게 보는지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살롱에서 제가 손님들 하나하나 하는데 그 손님들한테 해주는 그 꼼꼼한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돼요. 그 정도로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충 하려면은요, 한두 컷씩 대충 할 수 있고요. 꼼꼼해지면 꼼꼼해질수록 고객님은 저한테 찬사를 보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가격을 줘요. 내가 손님한테 해준 것만큼 손님은 저한테 대우를 해줘요. 제가 손님한테 대우를 해주려고 해서 내가 고가를 받으려고 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것만큼 해줬을 때 고객은 나한테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 정도의 급의 능력만큼 해줬을 때. 그러면 내가 손님들한테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여러분들 와서 직접 와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선도 지금 보세요. 라운드죠? 그쵸? 근데 이런 데 부산에서도 좀 불만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르면 더 훨씬 더 라운드가 더 잘 나오죠? 그쵸? 이렇게. 응? 라운드가 더 잘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것까지 다 컨트롤해요. 이런 것까지 다 찾으면서 잘라요. 자, 하고 옆에 선도 커트를 하고 이런 부분 아니 또 무겁잖아요. 그쵸? 아니 또 무거워서 자를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데도 너무 뚱뚱하죠? 슬라이스. 자, 이런 부분도 너무 뚱뚱하죠? 여기 사각, 여기 사각. 자, 여기만 잘라도 느낌이 완전 달라졌어요. 자, 물결의 느낌이 보세요. 여기 물결, 여기 물결. 그쵸? 손으로 쓱 했으면 또 물결의 느낌이 딱 나오죠? 이 부분 드라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말리기만 했잖아요. 그죠? 뿌리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뿌리 이만큼 다 살았잖아요, 지금. 그쵸? 자, 신경을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줄 수 있는 거는 다 써주세요. 그리고 네이프 못 만다고요? 네이프 못 만면 어떻게 해? 내가 커트했는데. 내가 커트해놓고 손님이 말아달라고 했는데 저 못 마는데요? 손님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 못 마는데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웃기지 않아요? 응? 네이프 말 때는요 왼손이 움직이면 안 돼요. 네이프는 무조건 고정. 이게 트레이닝 안 되다 보니까 네이프를 못 맞는 거예요. 빗질할 때 빗질한 상태에서 이 왼손이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움직이니까 못 맞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니까. 그쵸? 남자들 같은 경우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손이 막 떨리거든요. 못 막아요. 남 손 안 떠나가요. 자, 보세요. 지금 거의 뭐 드라이 한 것도 없이 말리기만 해도 모양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닌가? 그쵸? 정말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이 뭔지를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자, 동양 사람들은요, 서양 사람들하고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전대각 커트를 많이 구사해서 전대각 커트가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동양 사람들은요, 전대각과 후대각이 다 들어가야 돼요. 특히 후대각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서양에서 배운 전대각은 다 후대각은 다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잘랐잖아요. 서양에서 배운 후대각은 다 앞에서 잘랐어요. 이렇게 앞에서 갔어요. 근데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요. 뭐예요? 뒤에서 자르잖아 후대각을. 앞에서 자르면 어떻게 돼? 앞에서 자르면 무겁잖아. 서양에서는 앞에가 무거운 게 당연한 거야. 서양 사람들은 앞에가 무겁겠죠. 후대각을 껐다는 게 당연한 거야. 왜? 얼굴이 작잖아. 얼굴이 작고 긴 장방형이 많잖아. 그러니까 앞에가 무겁게 후대각을 줘도 앞에가 무겁게 커트를 해. 근데 동양 사람은 아니야.
후대각이 강하게 들어가야 돼. 강하게 후대각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벼워야 된다는 뜻이야. 가벼워야 된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층을 많이 내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앞에서는 절대 층을 많이 못 낸다. 앞에서는 뭐다? 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항상 뒤에서 잘라야지 각도가 더 세지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보세요.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쵸? 훨씬 가벼워서 안 가벼워졌어요. 그쵸? 똑같이 하나, 둘, 셋. 자, 보세요. 후대각이 강해진 경우일수록 어때요? 가볍잖아요. 지금 후대각 많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후대각이에요, 지금. 맞아요. 지금 여기까지 후대각이에요, 여기까지. 이 라인까지 후대각이에요. 지금 여기서 전대각, 여기까지 후대각이에요. 지금 이 라인이에요, 지금 이 라인. 후대각이 이 정도까지 나왔을 때 가벼워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근데 서양에서 넘어온 후대각은요, 거의 여기서 끝나요. 거의 여기까지 층이 안 나요. 하지만 지금 후대각은 어때요? 여기까지 후대각이에요. 지금 이 후대각이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후대각이. 이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돼? 얘가 가벼워진다, 무거워진다. 가벼워진다. 그리고 이 후대각이 라운드 아니에요. 라운드예요. 이 후대각이 라운드다 보니까 얘가 뻗친다, 안 뻗친다? 안 뻗친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원하는,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단발의 커트에 전대각, 맞아요. 전대각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차 가이드선 전대각이에요. 2차 가이드선 전대각인지 후대각인지 고객이 알아요, 몰라요? 고객은 뭐만 원해요? 뻗치지 않으면 돼. 그쵸? 고객은 머리가 전대각인지 후대각인지 몰라. 이 길이만 봐. 이 길이가 여기까지 오기만을 바래. 어? 이 길이가 얘가 짧아지지 않고 길이가 여기까지만 오길 바래. 2층은 신경 안 써. 그쵸? 근데 고객은 또 더 웃긴 거 있어. 뭔지 아세요? 얘가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어. 얘가 무조건 가벼웠으면 좋겠어. 그럼 뭐예요? 전대각은 무조건 무겁잖아. 그럼 후대각을 잘라주면 어떻게 돼요? 가볍잖아. 근데 길이는 살아있어. 전대각과 후대각이 같이 공존하면서 층을 아주 많이 내면 낼수록 어떻게 돼요? 얘는 가벼워져. 그 대신에 뭐예요? 제가 앞으로 똑바로 말했을 때 세임 레이어, 하이 그레이제이션, 미딩 그레이제이션, 로우 그레이제이션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쵸? 얘기했죠? 그 그레이제이션이 강하니까 문제가 뻗치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바꿔. 그러면 어떻게 바꿔? 하이 그레이션 계속 하이 그레이션 만들어주고, 미딩 그레이션 계속 미딩 그레이션 만들어주고, 로우 그레이션 로우 그레이션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후대각을 전체를 다. 맞아. 그걸 라운드로 맞춰주면 되잖아. 그럼 머리가 안 뻗치지. 그쵸? 그럼 머리가 안 뻗칠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쓱쓱 어느 방향으로, 자, 앞으로 내려도 되고, 앞으로 내고, 뒤로 넘겨도 되고, 머리를 다 해도 모양이 그냥 딱 나와요. 자, 이런 흐름 보세요, 이런 흐름. 물결의 이 흐름을 보세요. 선이 이렇게 딱 했을 때 물결의 흐름을 보세요, 이렇게. 물결의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런 느낌.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머리가 너무 이제 두껍다, 여기서 이제 머리가 무겁다 그러면 뭐예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틴닝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때는 우리가 이제 틴닝을 사용해요. 앞에는 틴닝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왜? 위험지요. 이런데도 앞에는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틴닝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더 가볍게는 못한다. 그럴 때만 틴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는데도 가볍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틴닝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무거워. 그럼 뭐예요? 이렇게 틴닝으로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더 흐름이 더 편해졌죠. 그쵸? 이럴 때만 틴닝을 사용합니다. 너무 급격하게 머리숱이 이제 많이 있을 때, 앞에 머리가 머리숱이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 머리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틴닝은 거의 안 해요. 앞에가 숱이 많은 사람이면 틴닝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정도까지 숱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뒷머리 네이프 어디까지 잡아줄 것인지 생각해보고. 반짝이가 있으니까 빛나는데요. 한번 더 그려주세요. 반대쪽.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요. 저러고 딴소리하고 또 내가 엉뚱한 질문 또 한다. 요주 인물이야, 요주 인물. 영혼이 같이 그래서 그래요. 어? 영혼이 같이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드라이 거의 안 하고 말리기만 했는데도 모양이 나오고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결 느낌이 나오고, 지금 제가 커트를 다 끝나고 나서도 커트를 계속 또 수정을 보셔야 돼요. 어디만? 앞머리만 수정을 또, 그러니까 생머리의 느낌의 커트가 따로 있고요. 파마했을 때 커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서 하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답을 못 줘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포인트를 정하는 그 길이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다 찾으셔야 돼요. 그건 제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많이 봐야 돼요. 그렇게 하는, 그거를 구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 표현을 많이 보셔야 돼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구사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구사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구사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많이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이제 디자인이 다 나왔어요. 자, 이렇게. 마음에 드나요? 네? 네. 마음에 드나요? 정말 실질적으로 원하는 우리가 드라이퍼만 아닌가요? 어? 가장 손님이 편하게, 손님이 많이 오게 싸는 게 있어요. 우리 미용실에. 이렇게 손님을 해주는데. 그쵸? 답은 그겁니다. 고객이 집에서 손질이 편한 거. 고객 미용실에서 하는 거만큼 집에서 하는 거. 저는 미용실 오면은요, 손님들한테 드라이 거의 안 해줘요. 진짜 10%밖에 안 해줘요. 해주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일부러 웨이브 많이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드라이 다 해줘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드라이퍼만 하시는 분한테는요, 제가 굳이 드라이 해주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해서 그냥 다 보내드려요. 근데 가격이 또 높잖아요. 그쵸? 가격이 절대 싸지 않아요. 파마의 굵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웨이브가 강하면 강할수록 싸게 받고요. 웨이브가 굵으면 굵을수록 비싸게 받는 게 우리 심리예요. 지금까지 이제 드라이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드라이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히는 것도 많이 있었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을 때 드라이펌은 무조건 파마의 롯데의 선정이 이게 잘못돼서 생겼다는 문제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커트를 진행하고 파마를 말아서 제가 직접 다 완전히 시연까지 다 했을 때 느끼는 점이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면 파마의 모든 베이스는 다 파마의 롯데 선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커트가 사각으로 커트를 해서 그렇다. 우리가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커트는 서양에서 넘어온 커트는 서양 사람들의 얼굴형에 맞게끔 커트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동양 사람들한테 접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매치가 맞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양 사람에 맞는 우리가 커트를 구사하고 나서 파마를 말다 보니까 동양 사람들이 원하는 파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양 사람들은요, 컬만 걸리면 파마가 나왔다고 얘기해요. 너무 박수 쳐요. 왜냐? 파마가 모발 자체가 너무 가늘기 때문에 파마가 나온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파마가 나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적으로는 펌제도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 펌제가 훨씬 더 약해요. 훨씬 더 순하고요. 그래서 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파마의 개념 자체가 뻗치고 안 뻗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컬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파마를 제일 많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쵸? 그러면 한국 사람의 파마 많은 정도는 뭐예요? 머리가 뻗치면 안 돼요.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머리가 뻗치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건데 우리는 그거를 로또로 잡으려고 했었어요. 로또로 잡아서 로또로 우리는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본 사람은 로또가 아니었다. 뭐다? 1차적인 건 무조건 커트였다. 커트가 1차적으로 두상이 둥근 라운드형에 맞는 커트를 구사하고 나서 파마를 말다 보니까 머리가 안 뻗치더라. 두 번째는요, 뭐예요? 롤 선정이더라. 롤 선정. 롤 선정인데 어떻게 해요? 온 베이스, 하프 베이스, 오프 베이스. 이 상태에서 오프 베이스는 몇 바퀴 만다? 한 바퀴 만다. 하프 베이스는 몇 바퀴 만다? 1에서 1.5바퀴에서 한 바퀴 정도 만다. 자, 온 베이스는 뭐다? 2바퀴 이상.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가는 머리는 어떻게 돼요? 가는 머리는 웨이브를 좀 더, 나는 그룹을 말고 웨이브를 많이 받는 사람이야. 그럼 뭐예요? 3바퀴 이상을 또 마시면 되겠죠. 그래도 나는 웨이브를 많이 말고 그룹을 말 거야 하는 사람들은 웨이브가 강해져야겠죠. 그쵸? 그런데도조차도 이 공식은 지켜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아셨나요? 왜? 이제 앞으로는요, 이 사이드번, 앞머리 사이드번 웨이브 뽀글뽀글 말지 마세요. 제발 좀. 왜요? 머리 대가정은 됩니다. 대가정은 됩니다. 자, 옆에는 뽀글뽀글 말면 어떻게 돼요? 얘를 한 배 살리면은요, 얘를 3배 살려야 돼요.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를 아예 펴버리세요. 펴서 고객님한테 물어보세요.
손님 손질하기 편한 머리 해드릴까요? 그럼 네, 그런다고 그죠? 그럼 머리 펴드릴게요.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하세요. 그냥 말면 파마 안 걸었다고 얘기하니까 그 이유를 얘기하세요. 여기를 펴놨을 때 손님이 집에서 여기 그룹 안 마셔도 되고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말리기만 해도 옆머리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파마를 한번 말아보세요. 그럼 손님이 다 수긍을 합니다. 거의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요, 제 손님 90%가 수긍을 했어요. 아니, 99%가 수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미용실에 오시는 손님들, 제가 손님들은요, 99%가 다 옆에는 다 사이드로 해서 거의 한 바퀴만 말아요. 굵게 마는 사람이 거의 저희 미용실은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말아요. 왜? 그게 손님이 집에 가서 머리 손질해 보니까 그게 정말 편하거든요. 옛날엔 여기까지 그냥 뽀뽀 말아놨거든요. 지금도 와요. 지금도 제가 얘기해요. 근데 다른 미용실 가서 파마를 말았어요. 어머니 여기 좀 제발 좀 펴요. 근데 어머니도 몰라.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뽀뽀 다 말아놨어. 손님 오히려 여고리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거꾸로. 제발 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오프베이스는 한 바퀴, 하프베이스는 1.5바퀴, 온베이스는 2바퀴 이상 마시면 되고요. 모발의 굵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얼굴이 크거나 모발이 굵은 사람, 모발이 굵은 사람은 뭐예요? 오프베이스가 많아지고 온베이스가 뭐예요? 적어진다. 제가 얘기를 했고요. 얼굴이 작은 사람, 그리고 모발이 가는 사람은 뭐예요? 오프베이스하고 온베이스가 커질 것이고요. 오프베이스가 작아진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꾸로 간다고. 이 상황에 따라서 베이스가 분명히 달라진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오늘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쵸? 네 가지가 있었죠. 네 가지. 직사각형 패턴, 벽돌 패턴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에 뭐가 필요했었어요? 자, 컨벡스로 시작했어요. 컨케이브로 시작했어요. 수평이 필요하고요. 컨벡스가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공간을 봤을 때 이 부분은 현저하게 좁고요. 이 부분이 현저하게 넓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컨케이브로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 나중에 컨케이브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컨케이브로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세져가지고 나중에 버티컬 나온다고요. 목이 좁아지잖아요. 여기는 또 넓고요. 얘는 또 좁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상을 먼저 읽을 수 있는 눈을 먼저 키우셔야 돼요. 두상을 읽어야지 이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생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컨벡스로 시작해서 수평으로 지나가서 컨벡스로 끝나야 된다고요. 항상 모든 머리는. 지금 아까 옆에 머리 우리는 전대각 했었죠? 전대각 했는데 머리 뻗쳐요, 안 뻗쳐요? 안 뻗치죠? 그건 왜 그래요? 컨벡스로 굵게 말아서 그렇죠. 그쵸? 그럼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하시는데 분명히 컨케이브로 시작했으면 수평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벽돌 패턴을 말할 때 우리가 뭐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삼각형, 두 번째 시작할 때는 뭐예요? 얘는 삼각형이지만 중간에는 뭐예요? 사각형. 그쵸? 그리고 가운데는 사각형, 세 번째 생각할 때는 뭐예요? 또 삼각형. 양쪽 사이드는 뭐예요? 삼각형. 가운데는 뭐예요? 사각형. 제가 이렇게 항상 말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렇게 했을 때 라운드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컨벡스로 들어갔다가 중간에 뭐예요? 중간에 다시 수평이 들어갔죠? 중간에 수평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예요? 사각형, 얘는 또 삼각형인 거죠. 중간에 수평이 얘는 뭐예요? 컨케이브, 얘는 뭐예요? 수평인 거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 라이닝을 또 다시 말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다시 뭘로 바뀌어요? 컨벡스로 다시 바뀌어요. 중간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건 동시에. 그쵸? 이렇게 중간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에서 세 개가 반응하면 뭐로 바뀌어요? 다시 이제 컨벡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드라이펌의 원리고요. 두상할 때 이렇게 항상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양쪽을 보니까 두 군데.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하고요. 양쪽에 여기 한 군데가 여기는 원 포인트, 다중 포인트랑 원 포인트, 다중 포인트랑 윤곽 포인트랑 이런 게 여기 양쪽 또 두 군데가 생겨요. 하나, 둘, 셋, 네 군데 정도 생기겠네. 양쪽으로. 이게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왜냐면 자, 컨케이브로 시작했다가 수평으로 갔다가 컨케이브로 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생기면서 여기에 포인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원 포인트가. 양쪽에 모두 아까도 말했듯이 똑같이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제가 사진 찍어서 지금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양쪽에 규칙이 똑같이 돼 있어요. 자, 벽돌 패턴의 규칙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정해진 벽돌 전체적인 올 벽돌 패턴이 있고요. 자,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드라이 파마가 안 돼요. 드라이 파마가 안 됩니다. 다 뭐예요? 할머니 아예 뽀글뽀글한 파마들을 다 쓰는 파마들이에요. 이 기법들. 근데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건 뭐예요? 그동안 말했던 건 다 할머니 파마만 말았어요 지금. 그쵸? 드라이 파마는 이제 실질적으로 드라이 파마는 이게 이거라는 거죠.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자, 벽돌, 윤곽 이렇게 말했을 때, 자, 방향성 어디에 방향성을 가요? 요것도 똑같은 종류죠. 컨케이브로 시작해서 수평으로 끝나서 수평으로 시작 중간 들어가서 컨벡스로 끝난다. 오케이? 컨케이브로 시작해서 수평으로 시작해 중간에 들어가서 컨벡스로 끝난다. 모든 파마는 뭐 전대가 후대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다 떨어지는 선이 그렇게 떨어지니까. 그쵸? 컨케이브 커트를 했으니까 모든 커트는 아지마 파마는 무조건 그렇게 말아요. 아셨나요? 이 원리 꼭 지켜주세요. 아지마 파마는 무조건 그렇게 들어간다. 왜? 아지마들 거의 대부분 층을 많이 내거든요. 층을 많이 내고 컨케이브의 층을 많이 내거든요. 컨벡스의 층도 똑같아요. 컨벡스를 말거나 커트를 했을 때나 컨케이브로 층 커트를 했을 때나 똑같아요. 하나하나 패턴이 똑같아요. 벽돌 패턴이 들어가는 경우는. 아셨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얼굴이 작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탑에 올리면 많이 살아요. 커트에 상관이 없어요. 커트에 상관없이 파마를 그렇게 말아요. 근데 왜 커트의 디자인이 달라요? 왜요? 모든 머리가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머리는. 자, 그리고 여기 벽돌 패턴은 뭐다? 삼각형. 항상 삼각형으로 진행해라. 그리고 앞에 머리 윤곽.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어진다. 그쵸? 반대로 갈 수 있어요. 이쪽은 넓어지고 이쪽이 좁아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오케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넓어지고 어느 쪽이 좁아질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이거예요. 뭐예요? 사각이에요. 사각이고요. 여기 벽돌이에요. 얘도 벽돌이고요. 얘 다시 뭐예요? 윤곽이에요. 윤곽, 벽돌, 얘 사각, 얘 벽돌, 앞에 머리 벽돌. 그쵸? 그럼 이거의 차이는 뭘까요? 얘는요, 전대각 커트, 얘는요, 후대각 커트. 후대각 커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는요, 컨케이브 커트, 얘는요, 컨벡스 커트. 뒤에 백에서 컨벡스 커트 할 때 이 커트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컨케이브 잘랐을 때는 이 파마를 많이 사용하고요. 아시죠? 그러면 남자들 머리는 어떤 게 더 잘 어울릴까요? 얘가 더 잘 어울리겠죠. 남자들 머리 이렇게 파마하면 난리가 나요. 왜요? 이만해져요. 머리가 커져요. 벽돌 패턴은요, 볼륨을 살리기 위해 최고의 장점을 갖고 있어요. 볼륨을 살리는 거에 최고의 장점을 갖고 있어요. 벽돌 패턴은. 아셨나요? 볼륨을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볼륨을 최고로 잘 살리는 방법이 벽돌 패턴이에요. 그래서 벽돌 패턴을 잘 이용하시면 너무 재미난 걸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파마를 할 때 파팅은 무조건 삼각형이다. 컷할 때 삼각형은 아니에요. 하지만 파마를 할 때는 무조건 삼각형이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제가 와이닝 하는 거 오늘 지금 다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 내용도 내일 제가 드라이 다 뒤에 좀 정리를 해서 내일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고 내일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지사항 올리겠습니다. 보도 돼요?